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의도에 랑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의도 호랑이 김대호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작부터. 근데 예. 여의도 호랑이를 예. 우리 박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 땐 되게 뭔가 이렇게 맛깔났는데 예. 제가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맛깔이 안 나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때 제가 술 먹고 와가지고. 아, 그래요? 농담이고. 예. 우리 또. 자, 근데 오늘은 좀 호랑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안 좋은 일이 또 있더라고. 여의도 여의도 호랑이님은 나오셨지만. 네. 또 저기 신사동 쪽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러네, 예. 그러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예, 요즘 반도체가 너무 뜨겁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우리 시청자님들은 듣도 보도 잘 못한 조그마한 듣보잡 회사였습니다. 예, 지금도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은 컸지만 자산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 1년간 주가가 300% 올랐거든요. 근데 또 이틀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내면서 엔비디아만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반도체 업체 전반으로 지금 확대돼가는 그야말로 반도체 랠리, 반도체 폭풍 랠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엔비디아란 어떤 회사인가와 합해서 엔비디아가 왜 반도체의 불길을 지금 당기고 있느냐, 반도체 업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 주가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해요. 예. 이건 또 왜 그런가? 이런 대목을 좀 입체적으로 그야말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합종연행, 서로 뭉치고 헤어지고 싸우고 서로 밀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패권 전쟁에 관한 얘기, 이것을 좀 팀장님들하고 좀 같이 해봤으면 하는데요. 예. 한 시간이 예. 한 3시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집에 안 가실 생각 아니셨어요? 잠깐 전화 먼저 하겠습니다. 로이한테 예. 집에다가. 하시고. 예. 자, 일단 그러면 예. 그 거의 뭐 이번에 젠슨 황이 뭐 티핑 포인트다. 그러니까 티핑 예. 포인트라는 건 이게 진짜 뭔가 바뀌는 변환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요, 경영학에서 자주 쓰는 얘기인데 변화하는 점은 터닝 포인트가 더 적합해요. 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와 터닝 포인트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할 때 팁이 무슨 자냐면 기울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대세가 기울어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씨름을 한다. 이랬을 때 처음에 팔목을 딱 잡으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바로 잘 지지는 않아요. 한 1, 2분 정도 막 힘을 쓰다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완전히 대세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네. 예.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잘 지적해 준 대로 젠슨 황이라는 인물, 이 사람 이름은 이제 중국말로 황런슌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황인훈입니다. 왜 황인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황인훈. 황인훈. 그 중국말 하면 런슌이 되거든요. 아. 황런슌. 우리나라에 옛날에 최인훈이란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예.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인훈. 이눈이 형이구나. 예. 인훈이 형인데 예. 뭐 흔히 가죽 잠바의 사나이로 예, 알려져 예. 있죠. 자,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만 사람인 거예요. 왜 이름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동양 문화권인데 6살 때 대만에 살다가 대만 수도요. 대만의 제일 위에 있는 대만의 수도가 타이베이라는 곳입니다. 예. 타이베이는 한자말로 부르면 대북, 대만의 북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도시가 대중, 대만의 중간, 대중. 그다음에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대남이라 해서 중국말로 타이난이라고 그럽니다. 타이난 출신이에요. 제일 따뜻한 곳의 출신인데
이분이 6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가서 보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예. 그래서 추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래서 그때부터 가죽 잠바를 입었는데 그게 살에 붙어버린 거네요? 예, 그 가죽 잠바를 입으니까 잘 빨래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냥 쓱쓱 물로만 닦아도 되더라 해서 그게 하나의 상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황인훈 씨, 젠손 황의 큰 몸에 예. 문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난 문신이 있어요. 그 문신이 지금 엔비디아 문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리기에 가죽 장갑이 가죽 점퍼가 네. 좋다. 뭐 이런 이유인데 이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목티. 그곳의 연상에서 하나의 자기 상품에 성공한 거죠. 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가죽 점퍼하면 젠손 황이다. 근데 이 젠손 황이 바로 그 컨퍼런스 콜에서 AI가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 우리가 경영하겠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갑니다. 인생 만사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한 10년쯤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막 성적 좋아지고 세상의 이치가 막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별의 순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예요. 오랫동안 노력해서 그동안의 성과가 안 난 이제는 팡 터진 거예요. 그동안 노력 결과가. 자, AI가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AI가 한마디로 대세가 됐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젠손 황이 그 대세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주문이 너무 많이 늘어서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주문처 몇 개를 소개를 했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조그마한 단체로부터 시작해서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좀 팔 수 없냐.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흔히 우리가 GPU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GPU가 원래 CPU의 아류예요. 부속품 같은? CPU라는 게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해서 네. 중앙 처리 장치라고요. 네네.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CPU는 그것보다 성능이 좀 못한 거예요. 젠손왕은 CPU를 하고 싶었는데 인텔에 따라갈 자신이 없으니까 좀 못한 걸 했어요. 요게 그 차이, CPU와 GPU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데도 지금 반도체 시대니까 이걸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CPU는 계산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컴퓨터는 빨리 하는 고난도의 계산. 예. GPU는 게임용 반도체로 나왔거든요. 게임은 아주 고난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게임하는 사람들, 게이머들이 빨리 안 나오면 화냅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동시 처리. 예. 그러니까 전기로 치면 CPU는 직렬 연결, 그다음에 GPU는 병렬 연결인 거예요. 병렬 연결인데 좀 더 쉬운 부분인데 젠손왕은 CPU를 못해서 GPU로 가서 게임 쪽에서 나름대로 게임 회사에 반도체 팔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달에 오픈 AI 올트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면 여기서 물어보기도 하고 답도 하고 여기서 뭔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권 시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자, 정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년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진짜 실제가 있어도 오르는 거냐? AI라는 게 붐은 일으키긴 했지만 기업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그 실적, 영업 이익이나 또는 매출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흔들려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일주일 전부터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랬어요. 그랬죠. 예,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주총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게 정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주가는 300% 올랐는데 아니 실적은 만약에 250%밖에 안 됐다든지 이러면 퍼가 더 높아져서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적도 예상보다 높았죠. 거기다가 젠손왕이 자 이제 티핑 포인트다.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는 이제 게임 끝났어. 이제 AI 폭발이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AI에 들어가는 그 GPU 생성형 인공지능은 동시에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물어보면 또는 교육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나라가는 그런 고난도의 수학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만들어낸 CPU보다도 GPU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GPU를 거의 85%를 엔비디아가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AI가 대세다. 그러면 AI를 만들려면 반드시 GPU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GPU는 엔비디아로부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젠손왕의 티핑 포인트 한마디는 우리 주식 사. 내가 보장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자, 그런데 왜 다른 회사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 대목이 사실은 이 반도체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GPU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 좀 물론 상당히 고난도지만 CPU보다는 저난도라고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엔비디아만 하고 있느냐? 엔비디아가 한 85%인데 다른데 인텔이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미 이 인공지능이 시작한 지가 지금 우리 알파고 10년 전, 그 훨씬 이전 1960년대부터 인공지능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에 그 들어가는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텔이 지금 당장에 GPU를 만든다 하더라도 성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반도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엔비디아를 넘어서려면 더 좋은 GPU를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기존의 GPU와도 호환이 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몇 년간, 2년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엔비디아의 독점을 반도체 회사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 쪽은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고 자고 일어나면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게 이게 IT 시장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한 가지 옷만 입는구나. 가죽 잠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세수할 시간이 없어요. 까만색. 절대 때가 안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티브 잡스보다 수가 더 높은 거예요. 저도 앞으로 이제 그 여의도 호랑이도 까만색으로 빨간색보다 까만색으로 칠하고 다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혹시 이런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올트만이라는 사람, 예. 뭐 젊은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생성형 AI의 아버지다 그러는데 아주 젊은 친구예요. 애도 없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올트만이 9,300조를 투자해서 예. 미국에 반도체 회사 20개 이상을 만들겠다라는 혹시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9,300조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 1경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스폰서는 어디냐? UAE입니다. 아.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야. 지금 예. 사우디는 그 네옴시티로 해가지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석유 이후의 시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예. 하는 그런데 UAE는 반도체로 인공지능으로 한번 선진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UAE의 정부 부처 중에요. 이런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디파트먼트 오브 AI. 인공지능. 인공지능부입니다. 인공지능부 장관이 있고 그게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부라는 부처를 둔 데가 UAE가 유일해요. 와. UAE가 석유가 예. 6개 공화국에서 나는 다만 석유 자금이 굉장히 그쪽에서 지금 물밑 작업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것은 올트만의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르몬도 미국 상무장관, 미국의 반도체 굴기질, 미국의 지금 반도체가 설계, 장비 이런 것은 세계 제1인데 생산 시설이 없잖아요. 예. 네. 공장 20개 만들겠다 올트만이. 그래?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정부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 있고 반도체 칩스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인텔도 어저께
제1 파운드리, 인텔이 사상 처음으로 파운드리 공장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그 파운드리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GPU고, 이 GPU는 어디로 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로 갑니다. 자, 요 대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올트만 쪽의 얘기를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가서 하면, 올트만이 9,300조까지 투자해서 만들겠다. 그렇게 물량 공세를 하면 엔비디아는 결국 시장 독점은 깨집니다. 반도체처럼 시장 이 라이프 사이클 짧은 세상에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가만히 둘 그런 어떤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우선 올트만에 20개 만들겠다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장비, 또 반도체 뭐 소재 부품, 거기 들어가는 무슨 퓨린산 같은 거 세척해내는 이런 것들 가격, 그다음에 지금 ARM 주가가 막 엄청나게 뛰고 있고, 특히 ASML 같은 나노 장비 만드는 회사 주가도 뛰고 있는데, 그 장비 한 대에 수천억씩 하는 그 장비도 회사마다 서로 사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련 산업에 대한 경기 전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너도 나도 반도체 사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게 첫 번째가 올트만 9,300조 쇼크. 이것이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아이고 실적이 나쁩니다. 별로 잘 안 돼요. 주가는 너무 올랐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걸로만 예.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어? 반도체가 돼서야 다시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반도체가 세계를,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러면 반도체 투자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할 거라고요. 그럼 반도체 쪽에 자금도 늘어날 것이고 굉장히 그 주식 매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쪽에는 그 AI 쪽에는 사실은 최고 강자가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는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은 주식을 살 때예요. 그런데 다른 강자가 나타나서 GPU를 더 좋은 호환성 있는 GPU를 생산한다. 그러면 불이 꺼질 가능성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아주 높다면 영원히 갈 수도 있지만 기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AMD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영악한 회사고, 사실 이 인터넷 그 닷컴 버블을 일으켰던 90년대에 IT 혁명을 일으킬 때 최고로 돈 많이 번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인공지능을 바람을 타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죠. 네. 그런데 제가 워싱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이럴 때라든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애플은 당시에. 저리 갈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로 돈을 벌었느냐? 한마디로 윈도우로 돈을 벌었습니다. 윈도우. 윈도우가 뭐냐? 창이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PC, 그러니까 컴퓨터는 IBM이 애니악도 만들고 진공관 컴퓨터 학교에나 장치되어 있는 큰 규모인데, 이것을 들고 다니는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로 만든 사람. 그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워지니아? 이분이 워즈니아 아니에요? 아닌가요? 웨즈니아가 큰 컴퓨터 만들어. 네. 이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노트북을 그래요? PC. 아이고, 이 노트북이 아니라 PC. PC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예. 집에,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 네. 80년대 이전에는 예. 집에 컴퓨터가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이 노트북 전에. 그렇죠. 네. PC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이유가 하드웨어를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제품 이름이 매킨토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매킨토시. 자, 애플의 회사 이름이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사과잖아요, 사과. 네. 먹는 사과. 매킨토시는 혹시 매킨토시 뭐 하는, 무슨 상품인지 혹시 아세요? 매킨토시? 어원 모르겠네요, 진짜. 원래 매킨토시가 무슨,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매킨토시가 뭐냐면 예.
아니 지금 지금 찾지 말고. 자, 지금 그러니까 바로바로 찾고 싶어요. 예, 퍼스널 컴퓨터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만든 퍼스널 컴퓨터가 매킨토시인데 매킨토시의 원래 이름은 사과 이름이에요. 애플이 품종이요? 사과잖아요. 네. 품종 이름이라 이거죠. 아, 맥킨토시 품종이구나. 그렇습니다. 뭐 청주 사과 그러면 청주였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과가 부사란 거 있잖아요. 아, 예. 네. 부사가 그게 후지예요, 후지. 후지 일본 사과? 말로 네. 후지 사과. 일본 품종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맥킨토시라는 건 사과 중에서 캘리포니아산 사과를 맥킨토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참. 회사 이름은 네. 애플이라고 지어놓고 예. 그 제품은 맥킨토시라고 한 겁니다. 지금도 맥 제품이라고 그러고 맥 101 시리즈로 나 그 맥이 맥킨토시의 약자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사실 회사 이름 사과 이런 왜 이렇게 좀 약간 좀 볼품이 없고 이 노트북 뭐예요? 충주 이러면 좀 이상해. 근데 미국은 좀 멋있네. 맥킨토시.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이 그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해서 한때는 히피 그리고 히피촌에 들어가 살면서 밥을 안 먹고 살았어요. 밥 먹으면 정신이 예. 산만해지고 뭐 살도 찐다. 예. 그래서 사과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과에 대한 애착이 많고 네. 사과를 먹으면 천재가 된다. 뭐 그래서 이제 맥킨토시를 만드는데 그건 이제 이 맥킨토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퍼스널 컴퓨터 PC도 애플이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네. 돈은 누가 벌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간통 아니라 무슨 그 부인한테 이상한 짓 했다가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 요즘 네. 쫓겨났어요. 네. 젊은 애하고 외도를 하다가. 근데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다 벌었다고요. 예. 왜 이렇게 벌게 됐냐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에 그 퍼스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예. 그 작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맥킨토시가 성능은 좋은데 예. 이 애플이 맥킨토시를 만들어봤는데 그게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잘 만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부탁을 해서 좀 만들어주라. 만들어주려고 이제 하청을 주니까 그동안에 너희들 했던 것 좀 보자. 그럼 맥킨토시 자기들이 만들어 보여줬어요. 그걸 뺏겨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만든 겁니다. 소송까지 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하고 빌 게이츠가 만나면 안 좋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너 카피캣 하지 마. 너 뺏기는 거 창피하지 않아? 뺏긴 건 아니야. 그냥 봤어.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경영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 개발한 맥킨토시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망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는 쫓겨났어요. 경영 못한다고 해가 자기 최대 주주이면서도. 예.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면서는 돈을 벌었죠. 스마트폰 시대는. 근데 스마트폰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애플의 스마트폰은 유일하게 제품도 자기들이 설계해서 하청소 만들고 그 들어가는 ISO라는 예. iOS. OS. 그 OS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절대 외주 안 줘요. 예. 삼성은 갤럭시는 제품은 하드웨어는 자기가 만들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구글 거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드로이드. 네. 그런데 애플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때부터 생겼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인텔이 반도체 본고장입니다. 반도체를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그래서 인텔 광고를 보면 보통 컴퓨터 광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 이게 뭐냐면 컴퓨터 안에 인텔이 들어가 있어. 이것을 그만큼 인텔이 가장 높은 품질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도 있고 TSMC도 있고 그렇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텔이 싹쓸이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인텔을 찾아갑니다. 무어 박사 이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야, 우리 저 지금 시장에 쓰잘데기 없는 애들 많이 지금 개나 고동이나 나오는데 우리 제대로 된 사람끼리 한번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도체 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그 유명한 윈텔 동맹이라는 거예요. 윈텔 동맹. 예. 윈도우 플러스 인텔 동맹이에요. 이거요.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와 퍼스널 컴퓨터는 바로 이 윈텔 동맹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게 깨진 지가 15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번에 인텔이 그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공장 가동식을 하는데 미국의 상무장관도 오고 뭐 세계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가 우리 윈텔 동맹 다시 하자. 선언했어요. 오. 자, 윈텔 동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요즘 동맹도 뭐 하도 뭐 무슨 낙준 동맹도 있고 뭐 요즘에 이제 많잖아요. 그런 했다가 동맹들이. 깨지는 동맹들이 뭐 많으니까. 메타 플랫폼스도 뭐 밑에 다 50개의 기업을 같이 해가지고 클러스터 만들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게 팀장님 잘 많죠. 보셨는데 이게요. IT가 처음 도입될 때 80년대 초기에도 합종근행 자고 일어나면 배신 때리는 자 또 새로 뭉치고 그 판을 새로 짠다 그러죠. 예. 새 판짜기. 패권 전쟁이 엄청 났거든요. 합종 연행이라는 우리 중국 고사선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판이 그래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동맹은요. 자기들끼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컴퓨터를 들어갈 때 그 맥킨토시에서 뺏겨온 그 윈도우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다 보니까 모든 퍼스널 컴퓨터에 윈도우로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윈도우를 움직이는 반도체는 인텔 거를만 쓴다 해서 두 개를 세트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다른 회사, IBM이라는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려면 윈도우 갖다는 인텔 반도체를 심어야 돼요. 또 인텔 반도체를 산다? 그럼 윈도우를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윈텔 동맹이 세계 반도체 역사를 40년간 예. 독점해왔던 아주 거물 중에 거물. 예. 나쁜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횡포예요. 아. 그래서 완전히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시대에 예. 혁명을 했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지금도 통탄을 치고 후회하는 게 스마트폰 시대로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그때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스마트폰에도 하나 만들 걸. 빨리 못하는 바람에 그 대세에 졌다고요. 예. 아무튼 자, 윈도우와 이 뭡니까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세계 최강자 인텔이 뭉쳐서 거기서 만드는 반도체 GPU를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준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하나의 서막에 불과하고 세계 최강자들이 AI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옵니다. 반도체 물꼬가 터진 거예요. 완전히. 자, 근데 이게 좀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가 티핑 포인트가 왔으니까 너도 나도 반도체 다 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기업들도 전부 AI 한다. 이러니까 GPU 좀 메타 같은 데는 자기가 GPU를 다 싹쓸이 하겠다. 그런 메타의 저커버그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면 그 합종 연행 대열에 끼지 못하는 자는 네.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태평양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요. 예. 이제 엔비디아를 물리치기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사실 지금 모든 기업한테 너무 부담이잖아요. 돈이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하는 건 알겠는데 예. 그럼 엔비디아는 무조건 깨지게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떤 뭔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생태계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의 차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독점은 좀 깨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게 성부수인데요. 지금 젠슨 황이 가죽 잠바를 입으면서도 덜덜덜 떨고 있는 대목이 네. 바로 이길 수 있느냐. 네. 자, 저렇게 큰 자이언트들이 오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젠슨 황은 일단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아무리 간단하다고 그래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설계부터 시작을 하면. 거기다가 그 호환성 문제에서 이미 전 세계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은 전부 엔비디아가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보통 반도체를 교체할 때 처음부터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좀 노후된 거 10%, 20% 요래 갈아 끼는데
인텔이 아무리 잘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있을까? 근데 호환성이 일부라도 없다면 기업들이 쉽게 안 바꿀 거야. 그렇지만 전쟁은 시작이 됐는데 네. 누가 이길지는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젠슨 황이 좀 더 분발한다면 그 시간을 2년, 3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올트만이 만든다는 것은 아직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2, 3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인텔이 만드는 그 인텔 동맹의 인텔은 공장을 완공했어요.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공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합작을 해서 공장을 만들었고 네. 그 공장이 CPU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개발 전쟁이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1년 정도로 당겨질 수도 있다. 더더군다나 인텔 동맹에서 인텔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사간다고요. 이 인공지능 생태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회사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아마존 그다음에 또 알파벳 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인공지능 생태계의 제일 꼭대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왜 주가가 엔비디아가 더 뜨느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뜨고 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고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 투자한 걸 돈을 얼마만큼 뽑을지는 조금은 미래의 문제라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자기들 인공지능 시설을 키워야 되거든요. 시설을 키우려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생산하는 곳은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든지 가격을 어떻게 치든지 간에 무조건 주세요. 썰어가고 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엔비디아가 1등. 그러나 이 독점 오래가지 못한다. 사실 지금요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훨씬 AI 때문에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요? 예, 엔비디아의 돌풍 때문에 이건요 반도체의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자, 지금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공장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설계합니다. 이른바 패블리스 회사란 말이죠. 네. 간단한 공장은 있지만 그럼 그것을 어디서 생산하느냐? TSMC에서 생산을 해요. 네. TSMC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근데 그보다도 돈을 더 번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인코퍼레이션. 네. 아시네요. 네. 그게 회사 이름이 SMCI예요. 네. 티커. 그런데 이게 이름이 SMIC라는 회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중국 거기 최대 파운드리 네. 회사입니다. 예. 그것도 1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SMCI를 얘기를 해서 리포트를 쏘라고 그러니 IC를 쏘고 전부 중국 회사, 전부 중국 회사 리포트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또 지금 말씀드린 SMCI라는 예. 인공지능 때문에 커가고 있는 회사 예. 네. 그 회사의 오너가 중국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요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천재들 시장을 뒤흔드는 우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자 아까 말씀드렸 대만의 예. 타이난 출신의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있죠. 지금 2위로 엔비디아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지금 GPU를 많이 생산하는 데가 AMD. 예. 리사수. AMD 리사 수가 있어요. 음. 자 리사 수하고 예. 이 저기 누굽니까? 젠슨왕. 젠슨 황하고는 어떤 관계냐? 진짜. 오촌 당숙 관계예요. 타이난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축구로 무리를 빚고 있는 자가 있죠. 잘하기보다 그 분이 있어요. 축구협회 예. 클린스만을 잘못 데려와서 정몽규 회장이 예. 축구협회장 그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고 예. 그분하고 현대
차에 예. 현대차에 음. 오나가 정의선 아닙니까? 네네네. 그분이 오촌 당숙관이에요. 그 정도 관계예요? 그 정도 가까운 사이라니까요. 서로 안 도와주는 관계. 서로 안 도와주는 관계. 뒤에서는 많이 도와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칩은 치고 들어오는 건 못 봐. 그러나 뭐 사소한 거는 많이 봐주죠. 예. 자, 그런데 이 SMCI도 대만에서 어릴 때 유학 가서 미국 시민권 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이 회사 SMCI가 그럼 뭐 하는 회사냐? 우리 학생들은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로서 화웨이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회사. 그리고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를 숨겨서 들여와서 뭐 미국으로 제재를 받아. 그것은 SMIC 얘기고 예. 지금 뜨는 회사는 SMCI인데 SMCI는 뭐 하는 회사냐면 한마디로요. 자, 반도체를 GPU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한 설계를 TSMC가 만들면 TSMC가 그것을 엔비디아로 일단 갖다 줘요. 예. 그럼 엔비디아가 어디다 팔 것인가? 이래가지고 엔비디아가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로 주문을 하죠. 예. 구글이나 아마존. 그런데 그 회사들에게 그냥 반도체 갖다 주면 예. 바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반도체의 반도체 제품들을 서로가 또 반도체는 적청을 내놓으면 바로 화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서버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SMCI가 반도체 공장 서버 구축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 엔비디아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은 서버 구축 안 해주면 물건 사왔는데 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또 SMCI의 오나가 서로 대만계 그 미국인으로서 친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엔비디아의 GPU를 팔 때는 그 가서 공장 설치는 SMCI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SMCI가요 아주 유명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가 막 빨리빨리 구동됐을 때 나는 열 그것을 최대로 빨리 시킬 수 있는 그 특허 기술이 세계 1인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엔비디아가 300% 오를 때 SMCI는 900% 올랐어요. 물론 이렇게 오른다고 했어요. 매일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주가가 너무 오르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조정을 받아요. 이번에 엔비디아도 굉장히 조정받아 또 조정받을 수 있어요. 예. SMCI도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는데 큰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인공지능이 잘 되면 클 수밖에 없는 회사. 나중에 잘 되면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이 최대로 혜택을 볼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혜택을 보고 또 엔비디아가 그것을 장착을 하려면 SMCI 같은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반도체의 먹이 구조, 생태계 구조를 잘 알고 여기서 누가 합종 연행을 하느냐. 자, 지금 엔비디아와 SMCI는 사실상 같은 편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HBM이라는 적청 메모리, 그것도 기술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삼성은 해달라고 했는데 돈 안 된다고 삼성은 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삼성이 버렸어요. 원래 미국 회사에서 주문이 왔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로 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SK의 판단이 옳았죠. 사실은 제대로 된 회사라면 그것을 버렸던 삼성의 그 책임자는 뭐 문책을 받아야 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당장에 잘 되는데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만들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해서 그 GPU가 갈 때 네.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그래서 요즘 SK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네. 이 SK 하이닉스의 HBM도 라이프 사이클이 경쟁자가 지금 마이크론 같은 데서 벌써 치고 나오고 삼성전자도 치고 나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우월적 어떤 이 독점 시대 예. 오래 가지 못한다. 아. 자, 그럼 합종 연행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대목은 첫째 윈텔 동맹이고요. 예. 그 윈텔 동맹에 그 생성형 챗GPT를 만든 올트만도 거기에 같이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9,500조를 가져와서 만약 같이 하면 어떻게 되죠? 아, 뭐 쓸어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40년 전에 예. 세계 반도체 퍼스널 컴퓨터를 싹쓸이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윈텔 동맹이 다시 혹시 오는 거 아니야? 오기 전에 우리 반도체 업계도 좀 그 어떤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 붙어야죠. 치포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래 가서 4개국 동맹이라고 그래놨는데 최근에 TSMC는 일본 구마모토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일본과 대만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한 중국에다가 지금 물려가지고요. 중국의 생산 시설을 다 갖다 놓고 있는데 미국이 장비를 제대로 못 가게 자꾸 막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다. 물론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나 최태원 회장이 위기 돌파 능력 또 따라가기로 한번 마음 먹으면 예. 패스트 팔로우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예. 마치 그 스케이트 무슨 스케이트입니까? 그 심스키가 막판에 쫙 예. 쇼트 쇼트트랙. 예. 지금 막 인텔이 나가고 엔비디아 나가지만 우리가 막판에 샥 해서 1등 꼴인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반도체 생태계 엄청난 전쟁 시대에 우리가 낙후돼도 너무 낙후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좀 걱정이 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반도체 생태계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으면 거기서 따라 좋아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저희 구독자분들은 슈마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좀 편하죠. 슈마컴. 슈마컴이라는 한 뭐 수 배웠습니다. 별칭이 있는데 아무튼 슈마컴이랑 그 다음에 결국은 TSMC에서 생산할 테니까 TSMC랑 그럼 거기서 또 TSMC가 뭘로 만들 건데 하면 ASM이 또 들어가고 이 정도의 생태계 정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보면은 이쪽 한 편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SK 하이닉스 꼭 있겠죠. 요 한 편하고 그 나머지 모든 한 편하고 얘네를 제외한 모든 한 편이 되겠죠. 거기요. 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메타의 주커버그가 곧 한국에 옵니다. 네. 왜 오느냐? 주커버그가 지금 뒤늦게 열이 받았어요. 네. 뭐 메타버스인가 하다가 거의 덜어 먹었거든요. 덜어 먹었는데 AI 쪽으로 샥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주가도 오르고 뭐 지금 대박이 났어요. 사실 AI 때문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자는 젠순왕이 아니에요. 그 블룸버그 통계를 보니까 1등이 주커버그더라고요. 주커버그가 최근에 주가가 메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 금요일에 왔을 때 메타의 실적 저 팀장님이 막 그 칭찬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날 하루에만 주가가 뭐 20 몇 퍼센트 오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젠슨황은 회사가 덩치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젠슨황 지분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히려 지분이 많은 또 회사 덩치가 더 컸던 메타가 또 올랐는데 메타가 뭐 하려고 보니까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를 TSMC만큼 잘 생산해 줄 수 있는 데가 현재 세계에서는 삼성이 그렇죠. 가장 유력한 후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삼성에다가 맡긴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인공지능하고 삼성에다가 이 반도체 공급을 받겠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저커버그가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커버그 한국에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데 이번에 이 바쁜 일정 속에 온다? 이것은 저커버그와 삼성 간의 모종의 또 동맹이 있을 수도 있다.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삼국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삼국지. 삼국지 맞네요. 반도체 삼국지.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김대호 교수님은 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얘기해 주신 김대호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